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재검토와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도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칼질은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착된 익산 다이로움이 이달부터 할인율이 반토막 나면서 이용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특정 정책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다이로움 활성화 유지가 주목됩니다. 지난 2010년 익산 어양동 보도에 조성된 실개천에 물조차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칼질은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건 지난 2019년.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58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영액은 11%인 66억 원에 불과해 내년 착공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뿐 아니라 신항과 도로 등 SOC 사업 예산도 5,147억 원, 78%나 깎였습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130억 원보다 40배인 5,300억 원이 올라가면서 정부 예산의 온도차가 극단하게 갈리는 상황. 새만금 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이 꾸준히 반영돼 활기를 띠어왔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으로 예산이 줄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군산시 예산 삭감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건의문을 낸 지 엿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예산 삭감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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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는 정부 여당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며 새만금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라며 정치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정부가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잼버리대의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생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 시민을 포함한 180만 우리 전북 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회 방문 등 항의에 나서겠다는 군산시의회. 정부 여당의 행태에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 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항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수립되는 기본계획 핵심 키워드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이 1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내년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 등 전북 출신 정치원로 10명은 오늘 성명을 통해 세계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해 국채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읍시의회는 오늘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감소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혀 앞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앞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편성 과정에서도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정 의원이 책임자로 지목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잼버리가 끝나는 동시에 도민 앞에 가장 먼저 사과했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스스로 증인으로 나서기로 약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1차 책임이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명택 전 익산시 의원에 따르면 모두 12명이 참여한 전북지역당 창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임시 사무실을 전주에 두고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정당을 알리는 활동과 당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전북지역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올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착한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인센티브가 반토막 나면서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특정 정책 사업에 접목시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지역화폐의 가장 큰 변화는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중단과 30억 원 초과 가맹점 해지. 이로 인해 익산 다이로움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센티브 20%가 10%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동안 익산 다이로움은 인센티브 20% 혜택으로 발행 4년 만에 지역 대표 결제 수단으로 정착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다이로움 가입자는 익산 시민 전체의 81.7%인 22만 2,107명. 하지만 다이로움의 빠른 정착에 기여한 인센티브 혜택이 줄면서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발행액을 보면 지난 2021년 3,500억 원에서 이듬해 5,7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331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이 축소된 탓에 작년 발행액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인센티브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익산 원도심 전통시장 야시장에서 다이로움을 이용하면 10% 추가 적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서점 27곳에서 다이로움으로 책을 사면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정책 사업에 다이로움 혜택 확대를 접목시킨 겁니다. 이제 차선책을 찾은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인 할인 혜택은 10%로 이제 국한이 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은 더욱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지역 대형 축제는 물론 늦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인 다이로움 배달 앱과도 다이로움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다이로움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다이로움의 가치를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이롬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지역의 대표 결제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한 인센티브가 방토막난 익산 다이로움. 새로운 돌파구로 특정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취하면서 다이로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농콩 직불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농콩과 가루쌀 재배 직불금을 올해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 첫 해인 올해 도내 농콩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11,500헥타르로 85%의 면적에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군산 인구 26만 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군산 인구는 전달 26만 773명보다 98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6만 3,467명과 비교해 1,792명이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676명이 군산에 빠져나가면 26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산의 7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도내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12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2,294가구보다 172가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군산의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은 것은 지난 1월을 시작으로 7개월째입니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은 3,767가구로 군산이 도내 전체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창립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창립이사회를 지난 1일 열어 내년 공식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예산안, 직원 채용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오는 10월 중 설립 허가, 법원 등기 등을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익산 공동육아 나눔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남부시장 2층에 위치한 1호점은 올 상반기까지 3,991명이 이용했습니다. 또 장신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에 있는 2호점은 올 상반기까지 5,09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회원 간 재능 기부가 활발하고 장난감과 책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0년 어양동 보도에 조성된 실개천에 물조차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어양동의 한 보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실개천. 실개천은 익산지청 고용노동부 앞부터 영등중학교 앞 보도까지 이어집니다. 시는 2010년 인공실개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인공실개천과 돌 문화 상징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15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성 직후에는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했던 곳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5년 전부터는 아예 방치됐고 무더위가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도 2주밖에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개천에는 담배꽁초와 낙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방치를 해놓다 보면 눈이나 비 오고 이럴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와서 저희 가게로 넘어올 때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시민들이 발을 잘못 디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여기서 밤에 미끄러지신 분이 저희에게 이거 개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들여다본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개천의 물 공급을 위해 전기와 수도 요금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는 실개천 관리 비용으로 매달 18에서 2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간 비용은 2021년 110만 원, 2022년 240만 원,
2023년 8월까지 500만 원가량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실개천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은 다른 대체 대안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다시 불을 틀어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대체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시민들은 실개천이 보도로 원상복구되거나 야간에는 밝은 거리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차라리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얘를 그냥 원상 복귀시키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가져보긴 해요. 어양동 실개천이 물도 흐르지 않고 있는데 관리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동백대교 아래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는 담임 업무 외에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 체험 학습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교사노조는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일은 기피 업무 중 하나라며 유족들은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밝히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는 A 교사의 사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업무 과다로 인한 사인이 확인될 경우 순징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공무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와 경비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외유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국의 출장심사위원회와 허가부서가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사후 관리자도 지정해 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평균 62.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도내 20대 후반층의 비경제 활동 사유는 쉬었음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등록된 통신 판매 업체가 2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통신 판매 업체는 2만 2천여 곳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업체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도의회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도민 제안을 접수합니다. 제안 내용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 개선 사항, 사업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한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이민 분야 특례를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섬 주민들은 추가 택배 비용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섬 주민들의 추가 택배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섬 지역 택배비는 화물 도선료 등 물류 비용 발생으로 육지보다 한 건당 최대 7,000원까지 추가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부터 운영된 익산 귀금속 보석공업단지가 48년 만에 보석 문화거리로 탈바꿈됩니다.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익산시는 보석산업단지 일대를 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어제 보석문화거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공방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반인 체험 프로그램과 보석 아트페어 등을 개최하게 됩니다. 한편 이곳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간 열린 보물찾기 축제에는 16,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단계 확장이 이루어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전국 순회 투자 유치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오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광주식품대전에서 11월에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과 부산 식품박람회를 통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1단계 사업을 통해 127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었고 이 중 77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시 수도사업소는 리더십, 경영혁신, 재무관리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감면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279개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익산시 선수단이 오늘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체육대회는 김제시 일원에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원광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에서 오늘부터 20일까지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및 산업화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군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탄탄바디 건강미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30대에서 50대 여성 중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해 오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 3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오는 16일 11시와 14시에 과학 콘서트 과왕 챌린지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과학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당분간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으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